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디오션의 김광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아이디어 창업에 대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대량 생산했던 케이스, 그리고 소량 생산했을 땐 케이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탱글이라는 제품으로 다음 7월 10일 현대홈쇼핑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나가는 제품이고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 제품입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됐고 어떤 시행착오들이 있어서 유통 대기업을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어요. 창업자분은 15년 동안 유통 쪽에 계시면서 가전제품을 유통하다가 나도 좀 제조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되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이해는 되게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팔았던 가전 쪽에서 맨 처음에 가져왔던 디자인은 토스트 그릴 같은 두 개가 들어가는 걸 가져오셨고, 저희는 그럼 전문 디자인 업체를 통해서 일단 1차 디자인을 해달라. 디자인 정도는 있어야지 저희 유통 대기업들 실무자들이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원래는 창업자분들 거는 아예 디자인을 검토하진 않지만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왔을 때, 그러면 디자인을 이렇게 보내줬을 때 피드백이 온 게 뭔가 무겁다,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려운 점. 그러니까 디자인 단계에서 잘 보세요. 디자인 단계에서 이 피드백을 받는 거하고 시제품 단계에서 피드백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시제품 단계에서 피드백 받으셔도 의미 없어요. 디자인 새로 해야 되고 여기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린스타트업이라는 게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맞을 수 있어요. 먼저 개발해서 빨리 소비자한테 반응을 보고 수정 보완한다. 하드웨어 쪽은 안 맞아요. 수정 보완하려고 하면 다시 설계해야 되고 다시 디자인해야 되고 다시 샘플 만들어야 돼요. 같은 비용이 그대로 발생해요. 시간하고 돈이. 그러니까 오히려 하드웨어는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고서 소비자를 공격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지, 빨리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내 거 아이디어 좋으니까 소비자들한테 피드백 듣고 싶다는 좀 틀린 거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피드백들을 쭉 받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문가들은 그 업의 그 실무자들은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 못 주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잘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게 과연 처음에는 가끔 어떤 창업자는 왜 이렇게 내 거 아이디어 비판만 해? 되게 기분 나쁘게 한다 사람. 근데 창업하신 거잖아요. 그게 비판이라고 되겠지만 그분들은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좋게 받아들여서 본인이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도저히 이 시장은 안 맞는구나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 창업자 같은 경우는 유통을 워낙 잘 이해하고 계셔갖고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를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디자인 업체와 얘기해서 이 디자인까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홈쇼핑에 처음에 관심 있었던 홈쇼핑, 현대홈쇼핑에 또 문의를 했더니 좋다. 근데 또 이제 피드백이 나왔죠. 가격에 대한 이슈, 품질에 대한 이슈,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까지 또 반영해서 시제품을 만들었고요. 시제품 만들면 또 보여줘요. 딱 3번 정도 미팅으로 그 3번 정도에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시장의 피드백으로 이 정도 제품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번에 갔으니까 도중에 새는 비용이 없었던 거예요.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시제품 찍었고, 홈쇼핑 같은 경우는 최고 재고만 2억 정도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개발비도 이거 금형 떠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형, 저 안에 들어가는 거 저게 보시면 부품이 몇십 가지가 넘을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간 것만 해도. 이거는 그나마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전자는 빼자였어요. 회로까지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쓰시는 거, 이것도 회로 있는 거예요. 회로가 쉽게 보일 수 있지만 회로가 들어가면 그 기판에 대한 설계비가 되게 비싸요. 또 이 회로 때문에 여러분 제품을 만드시면 알겠지만 소비자한테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많은 인증이 있어요. 그 인증을 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안전인증, 정기인증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다 비용이에요. 또 비용, 시간. 개발비가 이분이 이제 부족했던 거죠. 처음에 이제 홈쇼핑으로 하고 싶긴 하셨지만 됐는데도 홈쇼핑에서도 현대홈쇼핑이 과감하게 개발에 많이 참여해 주셨고, 지금 다음 주에 방송 나가는 데까지만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렇게 빠른 트랙으로 왔는데도요. 자금. 근데 요새는 창업 플랫폼이 많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사례들은 많이 있어서 홈쇼핑에 나갈 제품입니다 라고 얘기를 저희 사이트에 올려놓고 대중들로부터 이거 판매에 대한 일정 수익금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 1억 정도의 개발비가 모였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개발을 해서 또 그거에 대한 또 방송을 편성하고 유통의 여러 가지 조건, 그런 걸 맞추고 요번에 생산,
이거 같은 경우 생산하는데 2억 정도가 생산이 필요한데 한 3억까지는 생산을 하셔야 되고요. 홈쇼핑은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1시간 방송에 거의 2억에서 5억 사이가 나갑니다. 소비자가. 그렇다면은 두 번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분 같은 경우 또 크라우드 펀딩을 또 진행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도 했었지만 좀 더 금융에 특화된 회사하고의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또 더 자금을 모을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1년 반이 걸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자기는 어느 정도 각오하고 들어왔는데도 15년 유통 경험이 있고 이분이 되게 사업 경험이 많으세요. 유통 쪽으로 쇼핑몰이나 이런 쪽에 됐지만 현대홈쇼핑의 협업이나 이런 게 한 번에 풀리지 않았으면 도중에 포기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유통 대기업들과 일반 창업자들이 그 금전적인 거, 품질적인 거, 시간 그런 걸 했을 때 이분이 지금 대략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게 기회비용까지 했을 때 현재까지 오는데도 한 4, 5억이 들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진이 되면 계속 방송을 하겠죠. 홈쇼핑이 좋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창업자는 그리고 백화점 아니면 홈쇼핑 이외에는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안 나와요. 유통 대기업 쪽에서도. 마트에 들어가려 어떤 이제 어디 또 이제 어디죠? 다이소 같은 데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인데 못 맞히세요. 그건 중국에서 만들어 와도 못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 유통 채널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유통 대기업 중에서도 백화점 아니면 홈쇼핑 위주로 보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 사업입니다. 지금 이 믹서기 같은 경우 또 이제 일반인 아이들을 전문 제조사하고 한 건데 이 믹서기 전문 제조사 같은 경우 1년에 믹서기만 만들어서 100억 정도 매출을 하는 업체예요. 근데 저 믹서기 전에 만들었던 널리팝이라는 저희 쪽을 통해서 디자인했던 그 믹서기 같은 경우는 홈쇼핑을 통해서 300억 정도가 나갔어요. 뭐냐면 그럼 과연 창업자분들이 아까 탱글이는 그나마 전자가 없었습니다. 창업자분들이 믹서기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희는 만약에 창업자분들이 믹서기 아이디어로 처음부터 오시면 제조 경험이 없거나 유통 경험이 없으신데 오시면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 저거는 그 시제품이나 샘플 만드는 데만 해도 몇 억이고요. 그리고 일단 만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참 신기하지만 믹서기를 다른 제조사가도 어떤 제조사가도 만들 수 있다고는 얘기해요. 문제는 그 품질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확률이 커요.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믹서기나 이런 것들 특히 유통 대기업에 들어가는 건 품질이 A급이어야 됩니다. A급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그 경험의 노하우를 10년 이상 갖고 있는 업체만이 소화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가격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꼭 저희는 창업자분들이 오면 만약 유통 대기업 쪽이면 꼭 전문 제조사하고 협업을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제조 쪽 창업을 하실 거면은 협업을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디자이너하고 그러니까 돈 줬으니까 얘가 해오겠지. 돈 줬으니까 제조해오겠지 그러시면 무조건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과 협업이 돼야 되고 제조사분들이 그럼 무엇을 잘 하시냐. 저분들은 그 업을 믹서기를 만들어서 10년 동안 팔아왔잖아요.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설계를 봐도 단가를 맞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떤 요소에서 큰 품질의 이슈가 생기는지 알고 계세요. 1년 정도 이걸 태워봤을 때 소비자들이 이쪽에 칼날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창업자 내 아이디어 좋으니까 일단 만들어요. 팔아도 문제될 수 있어요. 나중에 팔고 나서 문제가 되면 그건 오히려 손해배상이나 이런 책임이 더 커지기 때문에 꼭 저거는 전문 제조사 협업을 저희는 권장해드리고요. 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것도 이제 현대홈쇼핑에 저희가 런칭했던 오리엔탈 브런치 세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하나 봐야 될 건 저희는 이건 창업자 아이디어 제품을 몇 개 모아서 처음에 현대홈쇼핑하고 처음에 저희가 계약한 기념으로 이걸 좀 태웠으면 했어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말도 안 된다. 브랜드 없는 식기 세트를 홈쇼핑에서 팔 수 없다.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 근데 이게 매진이 됐어요. 근데 원래 안 되는 게 맞는데 저 때가 한 4년 전이었는데 그때 느낀 건 너무 저희들이 제품 기능, 제품 디자인에 포커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는 제품의 기능을 쓰는 게 아니고 제품의 서비스를 쓰는 거거든요. 서비스 디자인이 중요한데 저 실무자들, 유통사들의 실무자들은 소비자 경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런칭을 했냐. 절대 뭐 기능 위주의 곰발 세트, 뭐 곰발 접시라든지 블랙홀 접시 이게 기능이 좋습니다. 국가밥을 한 번에 담을 수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런 거에 가치를 못 느끼고 그런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쪽에 홈쇼핑에서의 서비스 디자인을 해준 거는 오리엔탈 브런치 세트로 해서 파티용
4인 가구 어린이들 파티용으로 가자. 그러면서 브랜딩을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창업자분들은 약하게 그게 뭐야? 나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형에 대해서 가치를 낮게 평가하시는데 서비스 디자인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기능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제조사나 기술이나 이런 거는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어요. 내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냐를 처음부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품을, 그 아이디어가 좋은 건 의미 없고요. 이 아이디어가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이런 걸 하려면은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100만 명한테 물어보면 좋겠지만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거 모를 수도 있고요. 맨날 판매만 하는 저 MD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제일 많이 연구하고 어떤 나이대에서 무슨 색깔로 무엇을 사는지까지 생활 습성이나 다 파악하고 있는 분.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저게 매진됐을 때 저희도 놀랬지만 현대건 쇼핑도 어떻게 봤을 땐 처음에 큰 기대 없이 해줬다가 매진됐을 때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름과 어떻게 보면 이 세트 구성만으로도 창업자의 제품이 팔릴 수 있다는 걸 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아가씨 믹서기 그 이외의 제품들이 나갈 수 있었던 거고요. 혹시 이 제품 보신 적 있나요? 짜장면 스티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유통 대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제품. 근데 여기에 속하는 제품들은 10개 중에 하나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0개 중에 하나여도 다시 이게 유통 대기업이 좋다 하셔도 여러분이 과연 그 사업을 한마디로 10억, 20억 이상의 그 정도의 투자금과 그걸 이끌어갈 경영 능력, 전체적인 사업 능력이 있는지도 평가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오히려 기술 이전이나 아이디어 이전을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대부분의 창업자는 이쪽을 권해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짜장면을 띄실 때 이렇게 그 랩을 벗기실 때 이렇게 벗기시면 지저분해지잖아요. 손에도 묻고. 저걸 딱 붙이고 뿡뿡뿡 뜬 다음에 저거를 싹 잡아 당기면 그냥 짜장면 스티커를 벗길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저희 쪽을 통해서 개발하고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G마켓이 선주문. 요새는 이게 플랫폼, 창업 플랫폼이 빨리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까 탱글리 같은 경우는 1억 정도의 선주문을 받은 거잖아요. 개발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은 더 활성화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선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럼 개발비 조달이 돼요. 3천만 원 선주문. 근데 이런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도 비싸게 받았어요. 살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는 이걸 일반 소비자가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이걸 갖고 프로모션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창업자 제품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판촉물이나 선물 시장 쪽에서 되게 선호해요. 항상 판촉물이나 선물 주시는 분들은 뭔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고 작년하고는 다른 걸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창의성이나 아이디어성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대량 주문을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문하기 때문에 거래 관계도 편해요. 일일이 한두 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높게 해서 이익도 많이 났고 그 아이디어 그 제출했던 창업자가 그러니까 고등학생한테도 이익이 돌아갔고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비용을 하나도 안 들인 거죠. 이거 같은 주부의 아이디어입니다. 옷을 정리할 수 있는 책갈피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1,000만 원 정도 선주문도 받았고요. 최근에는 혼자서 이걸 제작해서 이렇게 판매하시는데 또 생생정보통이라는 TV도 나가셨나 봐요. 그래서 물량이 지금 될 수가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분들 오면 다들 그러죠. 저희가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말씀을. 일단은 살 사람만 사기 때문에 가격을 절대 원가 곱하기 최소한 3배는 하셔야 됩니다. 3배는 하셔갖고 그럼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원가 안에는 관리비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많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소량 다품종 대부분의 창업자는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저런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저게 안 팔릴 것 같으시잖아요. 한국에서만도 1억 정도 이상이 팔려요. 그럼 반대로 보시면은 전 세계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품을 만들 때 기능보다도 이 서비스를 일부 계층만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량 생산 시대에서 간의 수공업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대량 생산에서 쓰는 거는 필수품으로 사서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는 한 두세 명, 디자이너들 두세 명이 모여서 한 10,000개 정도 팔릴 수 있는 걸 디자인해서 내놓고 선주문 받아보고 선주문 안 되네? 그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면은 제작해서 본인들의 어떻게, 그 중에 그럼 가끔 물어보 내 거 이러다 잘 팔리면 어떻게 해? 처음부터 아예 금형 같은 거 많이 파가지고 가격 단가 딱 맞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서 잘 팔리면 행복한 고민이죠. 그때서야 개발비를 투자하면 돼요. 더. 아까도 붕어빵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금형. 붕어빵의 그 캐비티라 그러거든요. 붕어빵 하나 나오는 것마다 그걸 캐비티라 부르는데 그게 많이 파질수록 생산하는 단가는 내려가요. 그 대신 개발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많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창업자분들은 제조사들 만나시면 제가 조심스럽게 제조사나 디자인 업체들은 유통에 대한 이해가 전문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본인들은 여태까지 대기업의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틀린 게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땐 잘못된 정보를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업자분들이 오시면 단가 떨어뜨리는 개발비를 차라리 많이 드리고 단가를 떨어뜨려라. 근데 그분들이 거짓말을 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게 익숙하게 제조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협력 제조사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창업자들은 그렇게 컨설팅 해주시면 안 된다. 창업자들은 근데 그분들 처음에는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왜? 당연히 제조는 많이 팔릴 걸 대비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제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라는 이슈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 협력업체들은 많은 교육 속에서 지금은 최대한 개발비를 조금 드리고 객단가가 높더라도 왜냐면 제조하시는 분들은 많이 생산해야지 본인들이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습성이 몸에 있는 건데 그 대기업에 납품하던 게 버릇이 있어서 그러신 건데 이쪽은 오히려 개발비를 조금 드리고 조금 생산해도 해서도 이 사람들이 수익이 날 수 있게. 근데 큰 제조사들은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이런 거 건들기도 싫어하세요. 1000개, 2000개 이런 거. 그러니까 막상 창업기업들이 제조사를 찾아가서도 이런 소량 생산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도 힘들지만 오히려 얘기하기도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몇 개? 1000개? 저희는 안 합니다. 디자인 업체들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얘기하는 그럼 누가 알아야 되냐? 어쩔 수 없어요. 창업자분들이 다 공부하셔서 이걸 이해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확고한 그리고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성공 사례들이 요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량 품종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희도 창업 플랫폼, 저희도 하나의 창업 플랫폼이거든요. 제조하고 유통을 대행하고 있는 창업 플랫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창업 플랫폼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 킥스타터. 미리 디자인을 올리고 선주문으로 이건 아파트 분양 아시죠? 선분양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올리잖아요. 딱 그 개념이에요. 물건을 선판매하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첫째 주문하고 나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되게 힘드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영어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선주문했다가도 당연히 창업자라 품질이 떨어져요. 말한 대로 안 올 때도 있어요. 제때 배송이 안 될 때도 많아요. 막상 제조를 해보니까 막 사고가 터지니까 딜리버리도 안 되고 그 부도가 날 때도 있어요. 창업자다 보니까. 그래도 유럽이나 서양 쪽은 처음부터 그런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사주신 건데 한국은 이제 막 집단수송 들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아직 이런 문화는 제가 저번에 물어봤을 때 왜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소량 생산? 고가여도 막 책상도 꾸미고 막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되게 민감하고 그런 거 살 생각이 없냐라고 했을 때 한 유럽도 한 3만 불 이상부터는 그런 거에 대한 소구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소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만드셔서 국내에 전시해서 한 10,000개를 팔겠다는 열심히 처음부터 오히려 특이하게 그러니까 딱 다르죠. 유통 대기업 갈 거는 특이하면 안 됩니다. 너무 아이디어를 강조해서는 거긴 품질 가격 대비 아이디어도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디자인도 좋으면 좋은 거지 품질 가격을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 없고 이쪽은 품질 가격보다는 이 서비스 내가 만든 이 제품이 주는 서비스에 막 이렇게 이상하게 열광하는 덕후 쪽으로 판매하신다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 한 1000명밖에 안 살 것 같은데 근데 좀 물어봐요. 그럼 1000명은 확실히 살 것 같냐 이 제품을. 그러면 차라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해외 전시회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해외에 500개씩 뭐 일본에 500개 팔고 미국에 그럼 500개 어떻게 파냐? 독점 준다 그러면 제품이 좋으면 중간 업자들 아니면 그런 유통업자들이 그 나라 독점 준다 그러면은 그 500개, 1000개는 쉽게 사가요. 근데 그 나라 가서 판매할 거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10,000개 정도로의 전략을 하시면은 크게는 개발비까지는 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틈새 제품을 했을 때에 대한 사례들 그리고 유통대기업 쪽으로 갔을 때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자영업만 보실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도 아이디어가 있거나 기술이 있으면 충분히 플랫폼을 활용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요새 디자인 회사들 친구들 보고 하면은 디자인 회사들 제품 디자인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핸드메이드를 보시면 그분들은 스튜디오에서 본인의 작품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보람이신 거죠, 되게. 처음에 옛날 말렸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러지들 마라. 저희 디자이너도 그렇게 하는 게 꿈이라 그러길래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데 요새는 오히려 플랫폼, 창업 플랫폼들을 잘 활용하시고 처음부터 저희도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건 꼭 자영업 쪽만이 아니고 이쪽 기술형 창업에서도 충분히 본인이 보람을 느끼면서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있고 꼭 제 말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을 유럽이나 서양 쪽에서는 당연히 바라보고 있고요. 가내수공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다시 이제 소수가 적당히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도 고민하시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꼭 그리고 대부분 투자회사들 가시면 하드웨어 창업 어려워. 우리 여태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계신데 투자 안 해요. 일단 왜 가내수공업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투자회사가 돈을 투자하고 나서 이익 내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죠. 그런데 뜻맞는 사람들 3-4명 정도가 본인들의 창의성을 갖고 유통을 이해하고서 소비자를 이해하면서 뭔가 그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전 옛날엔 반대였지만 최근에는 가지고 저 형 하나 있는데 물어보길래 만약에 그쪽에 재능이 있다면 그런 것 쪽으로도 해봐도 분명히 이런 틈새, 편집 시합이나 요새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소수 얼리 어댑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가로 해서 판매하시면은 충분히 이익을 나면서 좀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정말 창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요, 창업자분들이 찾아오시면 뭐 디자인이나 제조업체, 이렇게 유통업체 다 연결을 해주셔서 뭔가 발전을 시켜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은 좀 시중에 나오는 제품의 가격이 오히려 좀 더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전문 제조사나 전문 디자인 업체를 통해서 하시면은 오히려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사례로 믹서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믹서기를 만들어 보지 않은 제조사로 가시면은 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수급, 이왕이면 부품도 공용화되어 있는 부품을 사용하는 게 개발비가 적게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제조사의 잘못이 아니고 그 제조사는 믹서기를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만들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러면은 해주지만 전문 제조사, 한마디로 저희가 말하는 전문 제조사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제조한 경험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는 제조사, 그쪽에 가서 제조를 하시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서비스에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공용 부품으로 할 수 있고 기존에 자기네가 써왔던 기술을 이용해서 이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외주업체라 그러죠. 외주업체 그러니까 외주업체 사용하면 비싸지는 건 맞지만 전문업체를 사용하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볼 수 있겠네요. 발전을 시켜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안 하면 또 가격 경쟁력을 못 만드실 거예요. 믹서기를 갑자기 A라는 제조사 찾아가셔갖고 안 만들어 본 업체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가격을 그나마 그렇게 줘서 만들면 다행인데 분명히 품질적인 사고도 되게 많이 생길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이셨던 것 같아요. 설명해 주셨던 것들 중에 홈쇼핑의 런칭을 성공하고 그런 제품들도 있었어요. 근데 초기 런칭에 성공을 한 이후에 만약에 그런 업체에서 조금 더 큰 사업을 이제 발전시켜 보고 싶다라는 질문을 하시고 그러신다면 어떻게 좀 도와주시는지 이후에는? 실적으로 초창기에 개발비나 양산 자금은 창업 플랫폼들을 통해 가지고 뭐 개발비나 양산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유통 대기업 쪽으로 가서 성공을 했을 시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 규모를 더 확장을 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펀딩 플랫폼하고 합병을 하면서 그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요새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면 재투자에 대한 것 때문에 찾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해서 실질적으로 뭐 3억에서 5억 정도를 대중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제품을 더 대량 생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과 같이 나눌 수 있고 저희가 꿈꾸는 거는 뭐냐면 주부들이 홈쇼핑을 보고요. 이 제품 나왔네. 이 제품에 대해서 또 투자도 해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익도 좀 공유하고 그러니까 제품을 써보고서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일단 할 수 있고 조금 더 규모가 이제 지금 탱글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좀 더 규모를 키우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럴 시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매출이 이제 검증이 됐잖아요. 제품에 대한 게 검증이 됐고 매출이 확보가 되면은 정부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리로 대출해주는 그리고 공장이나 건물이나 부지나 공장을 올려서 자기만의 이제 사업체를 공장을 올려야 되겠죠 아무래도요. 예.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되는데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창업 쪽에 대해서 좀 5년 넘게 이거에 대해서만 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창업 쪽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더 느낀 거는 지금 이제 졸리신 분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은 창업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가 벌써 왔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딴 얘기 같은데 나하고 창업 안 하니까 상관없다 보지만 꼭 한 번은 고민해 보실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어느 정도 창업에 대한 하다못해 프리랜서로도 나가는 것도 창업이시거든요. 프리랜서도 하나의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걸 염두에 두시면서 사회생활을 하면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창업이라고 하면 좀 쉽게 들어서려고 하지 않는 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조그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